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달러 강세의 2월 외환 보유액 3천만 달러 감소. 미국 달러와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3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57억 3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3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최고의 향형 K배터리 3사 신기술 한대 모아보니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18개국 579개 배터리 소재, 장비, 부품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합니다. 하나증권 KCC 주가 저평가 상태, 2분기 흑자 전환 예상. 하나증권이 KCC에 대해 PBR을 고려할 때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35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5일 KCC의 종가는 27만 9천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모두 다 양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1%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41% 하락하면서 870선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현대차만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1.6%가량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장 초반에 0.81% 정도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SK하이닉스는 코스피가 약세를 좀 보이는 가운데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장 초반에 1.6%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시총 1위부터 10위 중에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1% 넘게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부터 LG화학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모두 다 현재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가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지만 기아는 오늘 1.3%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12만 1,3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에서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P, SP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만 오늘도 유일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1.4%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 그리고 1.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양이 4695 배터리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일정상 오늘부터 인터 배터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실물이 공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오늘 장중 내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무려 14.9% 정도 상승하면서 강하게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1.4%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위에서 10위는 엔캠부터 신성 델타테크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엔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상승불 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코스닥 1위에서 10위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0.9%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 14% 정도 하락 마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4% 정도, 4.7%, 약 5%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담아볼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개장 전에 담아보면 좋을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NHN KCP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온오프라인 결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포커스가 되는 거는 전자결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PG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매출액에 대해서 9,720억 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한 18% 증가를 했는데 오프라인 쪽에는 감소를 했지만 온라인 쪽에는 굉장히 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테무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쪽에 중국 이커머스의 공격이 굉장히 지속되면서 동사가 테무 결제 서비스 제공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각을 계속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이커머스에 따른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NHN KCP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올해 거래 대금을 지난해 거래 대금이 한 43조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올해 한 4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일부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주가는 계속 좀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계속 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쪽이나 관련된 것들은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9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NHN KCP 결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주가 보니까 아주 탄탄하네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덴티움입니다. 이 덴티움의 경우에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전문 업체긴 한데 특히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등의 24개의 그 해외 법인 조직과 70여 개의 그 국가의 딜러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 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4분기 때 영업이익이 47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39%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3분기에 이연됐던 러시아 매출이 4분기 때 좀 반영이 되면서 유럽 매출의 호조와 또한 중국 매출 성장에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지역 수요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의 상승 속도는 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에 대해서는 1월에 중국 수출도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한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 1분기 때 중국형 매출을 살펴보니까는 전년 대비 37.8% 증가한 456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재무적으로 반영이 다 됐다 한다면은 1분기 때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덴티움의 경우에는 계속 좀 더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일단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1,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3월 6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먼저 어제 양시장 먼저 정리를 하면요. 양시장 하락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는 잠시 오전 중에 상승 반전했지만 대다수 시간을 마이너스권에서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저 PBR 관련주들 흐름 좀 좋았고요. 장중 강해
강했던 금융 지주사들은 장 막판이 되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와 또 테슬라의 하락으로 2차 전지 쪽의 하락이 깊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장 정리해보고요. 오늘장 모습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와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8% 하락하면서 2,64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9% 하락하면서 861선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상승세가 좀 무서운 모습입니다. 어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예상 체결지수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었지만 지금은 1.09%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양은 오늘 6.5% 정도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일단 어제 469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터배터리에서 샘플 공개하겠다라는 소식 전했으니까요. 오늘 장중 흐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페타시스도 살펴보겠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4일부터 관심도가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0.52% 파란불 켜면서 3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LS 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김시현 팀장이 오늘 언급을 좀 해줬던 종목인데요.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서 전력 설비 수요 증가가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CEO인 머스크의 발언도 한몫을 했고요. LS 일렉트릭은 오늘장에서 0.9%, 1%대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도 많은 학회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암 학회에서 5개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레고캠 바이오 오늘 장 초반에 7.5% 정도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6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금양 오늘 뭐 1위에 와 있어서 개인들, 기관들은 강하게 지금 좀 올리고 있다. 5% 꿈의 2차 전지 469 배터리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삼성전자 0.5% 내리고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관심권 상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그 정점을 좀 지나는 이런 느낌 이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고캠바이오 아까 언급됐습니다만 5% 중반대 장 초반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까지 뭐만 해도 SK 하이닉스 괜찮았었는데 이제 또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1%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HLB도 1.5%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같이 좀 내려가네요. 1%, 2% 2차 전지에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연이틀 뭐 10% 넘게 빠진 영향을 지금 후폭풍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미 반도체 엔비디아는 뭐 장중에 반전하면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만은 한미 반도체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죠. 1.3% 내려간데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와 거의 그 같이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으로 보면은 크게 올라간 거는 기계, 그리고 통신, 아무래도 방어 쪽이나 좀 올라간 거, 운수 장비가 좀 올라간 게 오늘 눈에 띈다.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2,850계약 정도 사들어오고 있네요. 반면에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다 팔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좀 많이 판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코스피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386억 파네요. 그래서 오늘 0.4% 참 안 올라갑니다. 지금 75,000원 좀 벗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1등을 제대로 하는 게 지금 없어진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크게 프로그램 쪽에서는 관여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27% 내려가고 있고요. 상위권 중에서는 뭐 파란 거 빨간 거 이렇게 좀 섞여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다. 코스닥 쪽은 지금 시장은 0.5%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1, 2위 하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더 많이 내려갑니다. 2% 내외로 지금 내려가는데 프로그램은 다행히 순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에서는 엔캠만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4% 프로그램은 11억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일 불을 뿜고 있죠. 이제는 중국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많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국방비 예산으로 봤을 때 미국 다음으로 2위인 게 이제 중국인데 이쪽에서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국방비는 증액 모드로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게 LIG 넥스원도 6%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로 또다시 63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방산 관련주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이고요. LNF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테슬라가 주가 10% 넘게 빠진 영향을 LNF 고스란히 지금 받으면서 2.9% 내려가고 있다. 에코프로머티 최근에 많이 얻어맞고 있죠. 에코프로머티도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슷하게 올라온 게 LS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LS 머티리얼즈 3개월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벌써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IPO 올라온 것들은 빨리빨리 그 차익을 좀 실현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순매수 상위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56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1.6% 내려가고 있고 엔캠은 오늘 6%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30억 정도로 프로그램은 다 들어옵니다만은 주가는 내려갑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 금양은 장 초반에 강세보다는 좀 많이 내려갑니다. 프로그램으로 106억 정도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1.9%까지 2%까지 이렇게 상승폭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 현대로템도 방산 쪽에서 있으니까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34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고요. LG이노텍, 애플이 지금 연 이틀 많이 빠졌잖아요. 거기에 공급을 많이 하는 LG이노텍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 내려가고 있고 28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순매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81억 정도 코스닥에서는 프로그램 순매도 1위입니다. 알테오젠, HLB, 우리기술투자도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에서 69,00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62,000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8% 정도 급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오늘 보니까 코스피 0.3%, 코스닥도 0.3% 조금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좀 파네요. 미국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밤 사이에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좀 살펴보니까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온 것도 확인이 됐고 심지어는 그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안 좋게 나오면서 특히 독일 기가팩토리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운영을 좀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심리도 좀 어느 정도 투자 심리도 좀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애플의 경우에는 2조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에 추가적으로 아이폰 관련된 지금 판매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됐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차익실현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그 HBM3E 12단 공정에 대해서 세계 최초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AMD라고 미국의 지금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이 중국 쪽에 저사양 반도체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좀 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아서 오늘 좀 지수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매도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테마의 형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지금 감사 보고서 다 끝나고 주주총회 내용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흐름들을 체크하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형태로 계속 좀 흘러가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존에 이제 묶여있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계속 좀 현금 확보를 하시고 4월
초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뭐 센티 펀드 코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오테크닉스 이미 목표 주가를 10% 넘게 이렇게 초과를 해버렸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적극적으로 차익을 실현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 자 금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쪽 테슬라가 연이틀 얻어맞아가지고 10% 넘게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은 플러스권을 유지하는데 어쨌든 상승폭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꿈의 2차 전지 4695 배터리 소식 때문에 어제 좀 올랐다가 조금은 이제 그 물량을 맞는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가 워낙 크게 좀 발생이 돼서 4695 배터리 뭐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금양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소 좀 없었던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이번 내용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더 크게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좀 이벤트가 있는 게 인터 배터리라는 게 지금 국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같이 묶여서 가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배터리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분기 실적 때 수치를 보고 접근을 해도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고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급등주가 나오면 손이 나가려고 하다가도 참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죠. 자 방산 쪽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보니까 LIG 넥스원 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중국에서 국방비 예산을 뭐 7%가량 이렇게 올리는 이런 조치가 나왔어요. 중국만 이렇게 올릴까요? 딴 데도 계속 올리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뭐 중국이 올리면 같이 올릴 거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중동에서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국방 쪽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시점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LIG 넥스원 보면 오늘 올라가는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좀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국방비 관련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미리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내용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까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지 않나 반영이 받아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국방비 증액에 따른 내용이 나왔다 한다면은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해서도 계속 증액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방산주의 경우에는 좀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저번 주에 수은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들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별도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이 LIG 넥스원을 현장에 오늘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IG 넥스원이 좀 강세를 더 크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번 LIG 넥스원만 방문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쪽도 한 번씩은 방문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는 방산 쪽에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아직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아무래도 관심권에 있고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권에 있던 우리 주식인데 어제 보니까 뭐 69,000까지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 이제 넘어가나 싶었더니 갑자기 뭐 매물 나오면서 62,000, 3,000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63,70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자 비트코인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술 투자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참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저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은 그래도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벤트는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전일 이복형 금감원장이 라디오에서 또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일제히 좀 급등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는 좀 가상화폐 주 쪽으로 좀 많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통해서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제도적 개편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 다시 잡아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가상화폐주는 비트코인 상승이나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정책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도 5월 23일 정도가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상당히 심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많이 묻다 이런 얘기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미국 시장 계속 빠졌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미증시랑 꼭 뭐 커플링 돼서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사실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던 이유도 결국에 이제 미국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상승이 굉장히 좀 영향이 컸던 만큼 사실 어제 이제 미국의 장에서도 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뭐 AMD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빅테크 특히 이제 기술주 관련주들 위주로 좀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테슬라가 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게 이제 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이제 금융주 쪽은 조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뭐 금융은행주들도 좀 개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삼양식품 이와 관련된 뭐 필수 소비재들 역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좀 비슷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에서는 조금 이제 AI 쪽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저PBR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말씀 주시는 가운데 삼양식품 언급되니까 반갑네요. 제가 오늘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나와서 참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금양 당연히 1위에 와 있고 LIG 넥슨 아까 얘기했죠. SK 디스커버리, KCC, 제주은행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제주은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이제 개장 초만 해도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그 굳이 테마라고 한다면은 뭐 저 PBR 테마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저 PBR 관련주들 안에서 좀 수급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5월 달까지 또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타 금융주 그리고 이제 보험주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뭐 그런 배당 성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항상 이제 은행 섹터가 상승을 했을 때 대장격으로 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 뭐 12,44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부터 11,000원대까지 좀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 부근인 한 1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보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주 쪽, 저 PBR 쪽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이제는 코스닥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레고, 캠바이오는 강하죠.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아주 핫합니다. 재룡전기, 덕산, 네오로스까지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재룡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변압기, 특히 이제 전력기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최고점을 또 이제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좀 기대되는 실적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싼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런 변압기 부족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변압기 수요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재 확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변압기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뭐 재룡전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을 좀 아울러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수익성이 너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ROE가 무려 이제 56%가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한 30%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산업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실적이 올해까지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만약에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눌린다면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쪽 계속적으로 관심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룡전기 잘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급등주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일 특징주부터 오늘 급등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주식부터 살펴보시죠. 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요. 먼저 이 디지털 마케팅 기업이자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의 파트 협력사인 EM넷입니다. 현재 4.33%로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4,8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 네이버 취재직이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현재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현재 사상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장 초반 4.33% 상승하면서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윈텍인데요.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 270억 원 규모의 대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이어지면서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1.47% 오른 8,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급등주까지 보시죠. 네, 농심과 삼양식품 이런 주요 라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전문 업체 바로 이 S&D라는 기업인데요. 현재 거의 상한가에 도달한 기업입니다. 29%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23,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난해 국내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현재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등의 공식 세일즈 파트너인 와이즈버즈입니다. 최근 이 구글 파트너사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죠. 구글 파트너 프리미엄 선정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현재 9.53% 오른 1,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 보시죠. 강스템 바이오텍인데요. 현재 10% 이상의 강한 상승률 보이면서 좋게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2,0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최근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인 이 위탁사 클립스 BNC가 윤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2상을 위한 이 임상 시험 계획 승인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강하게 주가가 상승 흐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주 브리핑이었습니다. 급등주 잘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따라가겠죠. 네, 우선 이제 그 재룡전기 쪽이랑 뭐 네. 같은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최근에 이 종목도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사실 뭐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올해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은 작년을 이제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AI 산업과 또 연관을 좀 지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AI 쪽에 계속해서 좀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뭐 이런 신경망 칩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전력 부족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의 좀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급이 이제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동사의 어떤 수익성 개선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변압기 수익 금액이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봤을 때 거의 4년 가까이 3배 이제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 역시도 지금 비례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특히나 이제 ROE 같은 부분이 이제 2022년에 1%대에서 작년에는 뭐 또 이제 13%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올해에는 그보다 또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좀 배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작년에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에도 한 번 더 갱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실적 모멘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전고점을 넘어가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금 눌린다면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한 22만 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이제 적정 주가는 한 26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상당히 뭐 개인들 이제 애를 좀 태웠던 종목이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점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또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클리오 화장품 색조 업체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또 이제 ODM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과 함께 뭐 화장품 섹터는 지금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리오 역시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런 기초 화장품에 대한 판매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타깃이 이제 거의 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수 소비재다라고 보기는 뭐하지만은 뭐 스킨이라든지 로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지금 판매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뭐 북미라든지 동남아 쪽 특히 일본 쪽 중심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실 이런 불안감도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매출 비중이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더마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확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판매량을 계속해서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 4분기도 이제 최대 실적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10개 분기 연속 지금 성장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 올리브영에서도 굉장히 좀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반기 특히 1분기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여전히 뭐 이런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작년에도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에도 조금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전체 매출액이 한 3천억대 그리고 올해는 한 4천억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업이익도 기존에 300억대에서 400억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뭐 영업이익률 ROE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좀 손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기대되는 실적 기대치 대비해서 여전히 뭐 밸류 부담이 뭐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씩 내려온다면 분할 관점으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31,000원 이하대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3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오 차트 보니까 상당히 뭐 탄탄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하나만 좀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어제 그 얘기했던 CNC 인터내셔널 보면 어제 장중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갔다가 물량을 좀 받고 내려왔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얘기가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클리오 차트하고 CNC 인터내셔널 차트하고 생긴 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시가총액 클리오보다는 약간은 큰 거는 같은데 CNC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클리오는 이제 브랜드 중심이라면 사실 CNC 인터내셔널은 뭐 수주를 받아서 제조를 하는 이제 ODM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 같은 이런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수급 순환매가 계속해서 네.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이 좀 강세였다면 이 물량들이 조금 빠져나와서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기업 다 봤을 때 뭐 ROE라든지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는 효성중공업, 클리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JCGV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작 파묘가 최근 들어서 흥행몰이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해서 개봉 11일째인데요. 벌써 600만 관객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가게 된다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에 있어서 탑 10 안에도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자연 현상, 그러니까 뭐 악령이나 악마를 다루고 있는 오컬트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성공 사례를 좀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리드 타임, 그러니까 제작하고 개봉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구작들이 소진됐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화관 자체적으로 티켓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게 되면서 가격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OTT 업체들이 구독료를 좀 올리게 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테스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와 관련해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테스트 제품을 보자면 스마트 기기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그리고 귀 역할을 하는 무선 통신 칩 등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일단은
일단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보자면 차량용 시스템 온칩, 그러니까 단일 칩 안에 모든 기능이 좀 집적되어 있는 회로를 의미하는데요. 이 차량용 시스템 온칩, 그러니까 SoC 부분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함께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또한 실적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고객사로부터 받고 있는 차량용 SoC가 계속해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자면 반도체 고성능화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함께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될 텐데요. 차량용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CIS를 제품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레벨 그리고 2 그리고 3 단계에 있어서 차량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이렇게 AI를 결합시키고 있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있어서는 또 수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트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매크로적 환경도 두산 테스나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가는 6만 1,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 현대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정부의 저 PBR,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함께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일본을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완성차 업체의 PBR이 이전 대비해서 43.9%, 그러니까 44%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볼 부분은 현대차 관련해서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년 연속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독일의 폭스바겐에 이어서 3위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요.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형 SUV인 코나부터 시작해서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그리고 전기차인 아이오닉 시리즈, 그리고 수소 전기차, 넥소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 선택권 또한 그만큼 많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살펴보면요.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저 PBR 관련주 때문이었죠. 우선 PBR부터 좀 살펴보자면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요. 1보다 높으면 고평가, 그리고 1보다 낮으면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면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가겠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세부 내용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강제성 부분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세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겠다라는 부분이 함께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PBR이 한 배에 근접했다라는 부분도 현대차에게는 반사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시행하는 종목 기업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배당도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에 7,000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11,013원 정도로 책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25% 정도로 나왔는데요. 글로벌 평균이 25에서 30% 정도로 측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 안에도 부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자사주를 연 1%씩 소각하겠다라는 계획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부분 또한 현대차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먼저 가져와서 좀 살펴보자면 도요타나 혼다, 닛산 이렇게 완성차 3대 업체의 평균 PBR이 0.87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밸류 프로그램 도입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44%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엔 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5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PBR이 0.82배 정도로 책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매력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국 기술주 약세 속에 하락하고 있죠. 코스닥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NHN, KCP, 덴티움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효성, 중공업, 클리오 둘 다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